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의 구명줄 5명의 판사, 당신들이 과연 판사인가? 이런 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판사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법치의 최후 부류, 사법부를 이제 지탱하는 이런 이제 분이 판사들이죠. 실제 사법부가 무너지면요, 그 나라 이제 법치는 무너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없죠. 그만큼 이제 법치의 최후 보루로서 사법부는 중요하고, 사법부가 이제 바로 서기 위해서는 판사들이 이제 바로 서야 사법부가 바로 서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재명을 살려준, 말도 안 되게 이재명 앞에 굴복해서 구명줄을 던져준 이런 데 5명의 판사, 당신들이 과연 판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김명수, 그 다음에 권순일, 그리고 이제 유창훈, 그 다음에 강규태, 그리고 이제 김동현, 이런 이제 5명입니다. 근데 김명수가 왜 노느냐? 김명수는 이제 이재명을 직접 재판을 이제 한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대법원장 때 권순을 통해서 이제 살려준 적은 있는데 7대5로. 그보다 이제 김명수는요, 가장 문제가 이번에 서민 교수는 이제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이제 이런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조선일보에 오늘 칼럼을 썼어요. 서민 교수가 기생충학, 유튜브도 많이 하잖아요. 이분이 조선일보에 칼럼을 썼는데요. 뭐냐면 이제 왜 이재명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가? 이런 데 칼럼을 쓴 거예요. 이재명 재판이 왜 이렇게 축축 늘어져가 지연되느냐? 거기에 이제 가장 큰 이유가 형사소송법 312조가 이제 개정이 됐다. 서민 교수가 이제 법도 많이 안 해요. 형사소송법의 312조 보면 이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있거든요. 검사가 작성한. 옛날에는 이제 경찰에서 작성한 조서는 동의 안 하면 이제 증거로 못 썼는데, 근데 검찰에서 작성한 거는 동의를 안 해도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됐으면 동의 안 해도 이제 증거 능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면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제 무조건 이게 동의 안 하고 부동의하면 증거로 이제 쓸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전부 진술했던 사람들 다 법정에 불러가지고 새로 다 물어봐야 되는, 이러면 이제 검찰 조서가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이 법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바뀐 법을 원래는 이제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근데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 준비 다 돼 있으니까 빨리 하자. 이래가는데 2022년 1월부터 시행 시기가 앞당겨졌다. 이 말은 이제 김명수의 주장에 따라 2022년부터 형사소송법 개정법이 앞당겨 시행됐다. 이거의 가장 수혜자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서민 교수. 아주 정확한 예리한 지적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재판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다 법정에 불러봐야 되겠다. 조서는 이제 검찰 조서는 전부 위조되고 변조되고 허위 작성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검찰은 회유하고, 따라서 정인이 무더기로 성남 FC만 이제 제가 410명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410명.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일주일에 4번씩 재판해가지고 1심이 거의 1년 만에 1심이 나와가지고 그때 24년에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신속하게 말도 안 되게 일주일에 4번씩 해가지고 빨리 결과가 나왔고 구속되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은 이런 법이 바뀐 걸 최대한 악용해서 모든 정의를 무더기로 신청하고, 이걸 악용한 게 이화영이가 대표적이죠. 이화영도 이제 그대로 검찰에 진술을 다 막 번복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시간은 걸리지만 언젠가는 증거 능력이 언젠가는 또 이게 불러보면 되니까, 예외가 있으니까 저는
시간은 걸리지만 언젠가는 이제 진실이 밝혀져서 이재명이가 처벌은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걸 가장 원흉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김명수 왜 빨리 사법 처리 안 합니까? 검찰. 이것도 형사 일부에서요. 아니 뭐 오래된 거는 전부 형사 일부로 보내버려. 중앙지검의 형사 일부. 예를 들어 이제 뭐 김건희 여사 거, 김정수 거, 이준석 거, 그다음에 김명수 사건 전부 형사 일부에 있는 거예요. 이게 형사 일부는 정치 사건 긴 거 다 보내버린 거예요. 처리를 안 해. 그때 김명수가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 안 하면서 그때 국회에 허위 공무서 냈잖아요. 국회의들이 난리 칠 텐데 어떻게 수리하냐 뭐 이런 식으로 녹취돼 가지고 허위 공무 작성에 고발이 돼 가지고 그때 그 밑에 있던 김인경 부장판사는 이제 소환대가 조사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김명수 그막이 깜깜 무소식이야. 빨리 검찰은 김명수를 사법 처리해라. 김명수를 빨리 사법 처리해라. 왜 밑에 김인겸까지 다 하고 임성근 정은이 녹취록이 있는데 왜 끊느냐? 이렇게 강하게 다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님 김명수고 빨리 이준석이 처리해라 이거죠. 김건희 해석감 하지 말고 다른 것도 처리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재명의 구명줄 5명 중에 첫째가 저는 김명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권순일이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죠. 권순일은 이제 녹취록에 이번에 넣었잖아요. 내가 이게 몰래 법률 자문을 해주니까 이거 이제 그 밖으로 소문나면 큰일 난다. 소문내면 안 된다. 이게 녹취록에 넣어버렸죠. 이자가 권순일 이자가 이제 김만배의 비타 500에 8번 방문해가지고 이제 연구관들이 아예 언급조차 안 했던 이재명이 파기환송 의견서를 쓰게 해가지고 7대5로 살려주는 그러고 나서 퇴임하자마자 김만배의 화천대유에 완전히 연봉이 얼마입니까? 2억이 넘죠. 그리고 운전기사하고 유지비명이 월 680만 원.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제 변호사법으로 이미 입건돼 있으니까 사법 처리는 시간 문제인데 빨리 이제 사후 뇌물까지 수사해야 된다. 권순일. 이건 뭐 결정적으로 이재명을 살려준 거죠. 아마 권순일로서는 이제 비타 500이나 그 다음에 대법원장까지 탐이 났겠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대법원장이다. 아마 이게 추악한 뒷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유창훈. 뭐 이자도 마찬가지죠. 야, 저는 이번에 총선 패배의 가장 우리 뼈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유창훈이 기각은 이게 정말 예상도 못했거든요. 개딸들의 살해 협박, 가족들 살해 협박에 겁이 나가지고 이게 그냥 판사로서 이제 법리는 완전히 무시하고 개딸들의 협박에 굴복해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논리로 이재명의 영장을 기각해서 그것도 국회가 과반이 동의해준 영장을 일개 판사가 기각해서 이재명을 살려준 이것 때문에 이재명의 기사회생에서 총선까지 저는 영향이 갔다 봅니다. 이게 판사냐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형사권은 부담스러운 안 맞고 이게 다른 뭐 민사 가처분 다른 데 가 있던데 당신 이게 거의 판사냐? 유창훈 다시 한번 이게 가슴에 손을 대고 내가 이게 판사로서 법과 원칙 그 다음에 내 양심에 따라 소신껏 판결했는지 한번 부끄러운지 한번 이게 되돌아보세요. 언젠가는 이게 한번 고백해봐야지. 내 협박에 개딸들이 살해 협박 가족들까지 내 굴복했다. 너무 게 민주당 이재명 타는 서각에 100만 장이 오고 이러니 굴복했다. 언젠가는 이게 양심 고백을 해야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강규태. 강규태는 이제 선거법을요 2022년 9월 달에 들어왔는데 선거 전문 재판부예요. 다른 사건은 일주일에 2번씩 하면서 이재명은 2주에 한 번 하고 근데 그것도 뭐 단시간만 빼줘. 무단으로 빼줘. 이런 식으로 이게 시간만 1년 7개월 거는 이게 강규태 아닙니까? 한반도 인권 변호사 모임에서 이제 강규태 지금 한승진 고발했으니까 강규태 당신이 이게
2년 가까이 이게 말이 돼? 퇴임하고 나서 이게 뻔뻔하게 뭐 내가 이게 옛날에 원님 재판을 사또 원님 재판할 수도 없는데 왜 내를 욕하느냐. 말도 안 되는. 아니 강규태 당신 보고 뭐 옛날 원님 사또 재판 해라 했느냐고. 지금 법에 따라 통상적인 선거법 소송에 따라 일주일에 한 2번씩 신속하게 했으면 금방 끝났을 거 아니야. 본인이 이게 용기가 없어가지고 또는 이게 본인의 정치적 좌파 이런 데 그 이념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끌고 그러고 이게 그냥 무책임하게 사표내고 나가버린 이게 강규태 아닙니까? 당신이 판사냐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김동연 지금 33부 하고 있는데 김동연 대장동은 뭐 열심히 하는 것처럼 선거 때도 나오라고. 왜? 대장동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5년 10년 걸리니까. 대장동은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가 임기 중에는 못하니까 이거는 또 쇼를 해 놓으라고. 근데 김동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간단하게. 그게 위정교사 아니야. 위정교사. 김진성 위정교사 이재명의 녹취록이 있는 최철호 PD 둘 다 자백하잖아. 위정한 사람하고 다 공범이. 이게 정인이 왜 필요해? 정인에게 뭐 말도 안 되는 KBS 직원들 빨리 기각하고 선고했으면 됐지. 이게 왜 총선 넘기느냐고. 빨리 할 수 있는 건 안 하고 대장동은 불가능한 거는 또 불러서 막 총선 때도 부르고 이재명 쇼하고 다 국민들이 알고 있어. 국민들이 바보냐? 다 김동연 당신에게 본질 알고 있다고. 어차피 선고 다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대장동은 쇼를 해서 빨리 하는 것처럼. 근데 진짜 간단히 선고할 수 있는 이재명을 바로 날릴 수 있는 집행유예로 위정교사가 보통 범죄냐고. 이거는 질질질 끌어서 그게 총선 전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판도가 달라지겠지. 이게 김동연 아니야. 그거 모르겠어 국민들이? 이런 게 그 판사들요. 김명수, 권순일, 유창훈, 강규태, 김동연 참 이게 심각한 우리 그 법치 파괴하는 권력의 그 빌붙어서 아부하는 정말 이제 부끄러운 이런 판사들. 옛날에 우리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는요. 그때 게 엄청나게 서슬퍼런 이승만 권력에서도 꿋꿋하게 그 사법부를 지킨 이런 데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는 우리 사법부가 왜 이렇게 이게 망가지냐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그 민주당 의회 입법 권력 그리고 이제 개딸들의 협박이나 위협 이런 데 그 굴복해서 사법부가 철저하게 그 이념화되면서 정치 판결이 나오고 무너지는 이런 데 그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이라도요. 이제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새로 왔고 그리고 이제 그 대법관도 대거 8월 달에 3명 이제 김선수 그다음에 노정희 다 나가고 이제는 이제 대법원부터 위에서부터 이게 바로 서야 됩니다. 상행하효. 위에 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맑은 겁니다. 상행하효. 이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대법원부터 이게 바뀌면 이제 각급 법원도 신속하게 대법원의 인사방침에 따라 재판되고 이제 법원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재판을 직접 하면서 장기 미제 사건을 빨리 정리하고 이렇게 그 법원이 바로 서야 된다. 바로 서야 된다. 앞으로 이제 그 저희는 끝까지 사법부를 감시하면서 독려하고 이제는 이제 이런 당신들이 판사냐 이런 판사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앞으로 더욱더 감시를 철저히 하고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